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현직 국정원장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국정원장이라는 자리는 개인 홍보하는 자리도 아니고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박지원 국정원장이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DJ 시절부터 정말 오랫동안 정치력을 발휘해온 정말 정치 구단, 능구렁이 뭐 이런 지적들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박지원 국정원장이 왜 조선일보에 인터뷰를 했을까요? 인터뷰 내용을 보면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햇볕 정책부터 해서 일관된 흐름이 읽힙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의식한 그런 정치적 발언들이 보입니다. 또 국정원장이라는 게 원래 음지에서 일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조선일보 그것도 이 보수 성향의 언론과 인터뷰를 한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윤석열 당선인과 잠시 동거를 해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을 모시겠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자, 박지원 정치구단, 좋게 말하면 정치구단, 나쁘게 말하면 노회한 정치꾼. 자, 정치 생명을 뭐 연장하겠다 이런 것은 설마 아니겠죠. 그렇지만 대단하긴 합니다. 올해 여전입니다. 그렇지만 박지원의 인터뷰를 보면 상당히 아직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이 끝나면 이 국정원장은 특별한 자리여서 당선인이 국정원장을 지명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 뒤 국정원장 후보를 발표할 겁니다. 자, 이 짧은 시간에 박지원이 조선일보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세월호 5.18 상당히 보수 성향의 국민들이 들으면 뭐 끄떡끄떡 할 만한 발언도 합니다. 그리고 간첩도 잡는다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 이제 문재인 정권이 끝나는 순간 조선일보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부 또는 뭐 어필, 나 괜찮은 사람이니까 손 보지 마세요. 나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혹시라도 보이려는 것은 아닌가. 아무튼 현직 국정원장의 언론 인터뷰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차기 정권이 좋아할 말도 몇 가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김정은 북한 문제는 여전히 자기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박지원 뭘까요? 문재인 대통령 끝나는데 비수를 꽂은 걸까요? 아무튼 박지원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많은 생각이 교차합니다. DJ 시절 비서실장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오면서 감방을 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휠체어를 타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왕성합니다. 나 건강 좋아. 나 이거 국정원장 그만두면 TV조선 강적들 나갈 거야. 이런 발언을 왜 하겠습니까? 아무튼 박지원의 인터뷰 계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마 박지원도 감옥까지 안 내리고 미리 윤석열 당선인 측에 시그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한때 문재인 대통령과 경쟁관계였던 사람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장을 맡은 것도 그렇고 정치적 변신은 정말 끝내줍니다. 본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박지원은 조선일보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박지원 국정원장이 나도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생각은 갖고 있고 포기하겠다고 말했었다. 이것을 미국이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재밌는 말도 몇 가지 했습니다. 이 아침에 눈을 뜨면 두 가지 질문으로 일과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김정은 어디 있냐? 어디가 해킹당했냐? 아무튼 재밌는 사람이긴 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박지원 국정원장이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금도를 넘어선 겁니다.
국정원장이 끝나는 순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떠들고 다닌다. 자기가 지금 정치인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특히 이제 오늘 이 인터뷰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 방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을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와 경제관계를 생각하면 줄 수가 없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가량 지원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오기 전 새 정부에서 먼저 1억 달러 추가 지원을 발표하고 무기 공급은 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사이버 안보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맨 먼저 김정은 어디 있냐? 어디서 해킹당했냐를 묻는다. 그만큼 중요하다. 지난 5년간 돈으로 치면 24조 6천억 원어치의 기술 유출을 우리가 방어했다. 요즘도 간첩도 사이버 수사로 잡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대공수사국은 그대로 유지시킬 것이다. 또 은근히 간첩은 잡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5.18과 세월호에 대해서는 이제 진상이 규명된 것 아닌가 하고 묻자 어느 정도 다 됐다. 5.18은 유족회나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다 만족해 한다. 단 발포 명령 등 구체적인 자료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 세월호도 사참위가 자료 22만 건의 원문을 열람했지만 세월호 소유주가 국정원이다. 강정마을로 가는 철근을 실었다. 미국과 무슨 협력을 했다. 이런 부분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나올 것은 거의 다 나왔다. 당분간 윤석열 대통령이 직속 상관이 된다고 묻자 불사이군 두 임금을 섬기지 않음이란 말이 있는데 난 3군을 하게 됐다. 3명의 임금을 섬기게 됐다. 어쨌든 충성을 할 것이다. 국정원 일이 그렇다. 그래서 그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인수위가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미국도 한반도 비핵화라고 쓴다. 우리가 핵을 보유할 수 있나? 그리고 한미일 군사훈련은 아직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도 문재인 논의를 인정하고 거기서 출발해야 한다. 자, 이 말을 들어보면 역시 북한 문제만 나오면 박지원은 이렇습니다.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퇴하면 어떻게 지낼 건가? 건강하고 왕성하게 활동할 것이다. 어린이날에 직원들 가족들 만났더니 TV조선 강적들 얘기를 많이 하더라. 거기부터 나가서 마이크 권력을 장악하겠다. 이거 보면 정말 노익장은 노익장입니다. 저도 박지원 국정원장 제가 이제 조선일보 기자 시절에 문화체육관광부 출입기자였습니다. 그리고 박지원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적도 있고 또 김한길 위원장도 당시 문화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아무튼 그때 술도 폭탄 좀 많이 먹었는데 술을 정말 많이 마십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술이 셉니다. 그 박지원 지금 여든인데도 말하는 걸 보면 여전합니다. 생각 이런 거는 저도 비판을 많이 하지만 이런 건강, 활동력 이런 거는 게다가 이 연세 여든인데 또 윤석열 당선인 척에 귀가 쏠깃하게 하는 말을 하면서 나는 모실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 합니다. 이걸 보면 정말 박지원은 어쩌면 무서운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박지원에게 문제는 없을까요? 아무튼 정권이 바뀐 뒤에 박지원의 운명 또 국회에 출마할까요? 여전인데 그것도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